조수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활기찬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녹화 날짜 기준에서 벚꽃이 핀 것을 보는데 화려한 봄의 서막에 들어온 듯 싶습니다. 다만 지금 방송이 될 때면 후두둑 떨어져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순간순간을 즐기며 나아가는 방송 빨간 내일,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었던 겨울의 줄곧 품이 좀 남는 밤새 컷그 속에 나를 쏙 감추고 걸음을 재촉해 걸었어. 그런데 사람들 말이 너만 아직도 왜 그러니 그저서야 둘러본 네 어느새 봄이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달콤한 봄바람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오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봄 사랑 벚꽃 말고 손에 닿지도 않을 말로 나 꿈틀거리게 하지 마라. 맘 먹고 밖에 나가도 막상 뭐 별거 있나? 손잡고 걸은 사람 하나 없는 내게 사랑 노래들이 너무해.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봄 사랑 벚꽃 남들보다 더 말고 실한 사랑 노래 가사를 불러봐. 수많은 연인들 가운데 왜 나는 혼자만 똑같은 거리와 어제와 같은 옷차림. 난 제자리인데 왜 세상은 변한 것만 같지. 누군가와 봄길을 거닐고 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머물고 싶은 그런 기억을 만들고 싶어. 떨어지는 벚꽃잎도 엔딩이 아닌 봄이 시작이듯. 사실은 요즘 옛날 생각이 나. 걷기만 해도 그리워지니까. 다시 느낄 수 있나 궁금해지지만 And then you know what? 나만 빼고 다 사랑에 빠져봄 노래를 부르고 꽃잎이 피어나는 앞에 살랑거려 다른 얘기가 듣고 싶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버린 오 봄 사랑 벚꽃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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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걸.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은 또 이렇게 너로 차올라. 발걸음의 끝에 내
다시 way back home. 조용히 잠든 방을 열어 기억을 꺼내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속에 널 가둔 채 살아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결국엔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세상을 뒤집어 찾으려 해 오직 너로 완결된 이야기를 모든 걸 잃어도 난 너와 나면 돼. 빛이 다 꺼진 여기 나를 안아줘. 눈을 감으면 소리 없이 밀려와 이 마음 그 위로 넌 또 한겹 쌓여가 내겐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필요해 돌아와 내 곁에 그날까지 I'm not done. 하이포와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쇼의 Way Back Home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6번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네요. 길거리에서 보다 보면은 정말 그 하얀색 풍경이 너무 이쁜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벚꽃도 벚꽃이지만 우리들 일상도 활기차고 하얀 마음 뱉고 그건 아니고 맑고 밝은 그런 하루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북장 토크, 영화를 듣다입니다. 빠밤. 영화를 듣다, 보는 영화를 듣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 있어 보이려고 지은 제목이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영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영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영화를 듣다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도 영화를 가끔 보러 가는데 영화값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비싸졌어요. 예. 티켓을 예매하려면 호달달합니다.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자주 보러 갈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더더욱 비싸진 감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OTT 플랫폼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영화관이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좁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영화는 그러니까 영상 매체, 미디어, 사실 시각적으로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의 감각기관 중에 가장 높은 파일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어쩌면 교육적이고 교훈적이고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여러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화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영사기로 그 영상막에 재현시키는 종합 매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딱딱하고 영화의 그 정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사실 영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기술의 집합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날 이제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누구나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그 벽에다가 띄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그마한 그런 막에다가 띄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프로젝터 자체 그 자체로만으로도 해도 예전과 비하면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지 않았나. 예, 지금은 물론 지금도 그렇게 크게 싼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거 살려면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은 줘야 화질을 좀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영화를 찍는 것도 이제 카메라 기술이 발달되고 촬영 기술이 발달이 되어야 좀 더 예술적인 그런 작품들을 고퀄리티로 뽑아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재현시키는 그런 매체, 프로젝트라든지 영상막의 기술력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합 선물 세트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의 상업 영화가 언제 상영된지 아시나요? 네. 1895년 12월 28일 쯤에 프랑스의 리미에르 형제가 단편 영화 모음집이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상영을 합니다. 뭐 그 노동자의 뭐 일상이라든가 행동 그리고 뭐 열차의 그 움직임 같은 걸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흥행을 했나 봐요. 네, 그게 이제 상업 영화의 시초로 지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1895년 그러니까 19세기 거의 말쯤에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데 그 다른 예술 작품들 있잖아요. 뭐 그림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어떤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영화, 촬영 그리고 상영 같은 부분은 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하이테크 예술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쫙 살펴보고 영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영화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만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노래 듣고 가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소누 니가무의 이인의 노래 세월간이 영화 OST All is well 그리고 홍강호의 This is the moment 지금 이 순간 듣고 오실게요. Yeah. जब लाइफ हो आउट ऑफ कंट्रोल होठों को करके गोल होठों को करके गोल सीटी बजा के बोल जब लाइफ हो आउट ऑफ कंट्रोल होठों को करके गोल होठों को करके गोल सीटी बजा के बोल मुर्गी क्या जाने अंडे का क्या होगा अरे लाइफ मिलेगी या तवे पे फ्राई होगा कोई न जाने अपना फ्यूचर क्या होगा होठ घुमा सीढ़ी बजा के बोल भैया all is well अरे भैया all is well अरे चाचू all is well अरे भैया all is कंफ्यूजन ही कंफ्यूजन है सॉल्यूशन कुछ पता नहीं सॉल्यूशन जो मिला तो सारा क्वेश्चन क्या था पता नहीं दिल जो तेरा
ना बात बात पे घबराए, दिल पे रख के हाथ उसे तू फुसला ले, दिल इडियट है प्यार से उसको समझा ले। होठ घुमा सीढ़ी बजा के बोल भैया ऑरेंज मैन, अरे भैया ऑरेंज मैन, अरे चाचू ऑरेंज मैन, अरे भैया ऑरेंज स्कॉलरशिप की पी गया दारू, गम तो फिर भी मिटा नहीं, अगरबत्तियां राख हो गई, गौर तो फिर भी दिखा नहीं। बकरा क्या जाने उसकी जान का क्या होगा, सीख घुसेगी या साला की माँ होगा, कोई न जाने अपना फ्यूचर क्या होगा। तो होंठ घुमा सीढ़ी बजा के बोल भैया ऑरेंज मैन, अरे भैया ऑरेंज मैन, अरे चाचू ऑरेंज मैन, अरे भैया ऑरेंज मैन। जब लाइफ हो आउट ऑफ कंट्रोल तो होठों को करके गो, होठों को करके गो, सीटी बजा के बोल। मुर्गी क्या जाने अंडे का क्या होगा, और लाइफ मिलेगी या तवे पे फ्राई होगा, कोई न जाने अपना फ्यूचर क्या होगा। होठ घुमा सीढ़ी बजा के बोल भैया ऑरेंज मैन, अरे मुर्गी ऑरेंज मैन, अरे बकरे ऑरेंज मैन, अरे भैया ऑरें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말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여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소영입니다. 16번째 시간 영화를 듣다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영화라는 것은 기술력의 종합 선물 세트다. 네. 하이테크 예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일단 영화에 대한 정의는 얼추, 또 역사에 대해서 얼추 짚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뭐 장르가 워낙 다양하니까 저만의 제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가 또 무엇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좀 정리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 장르를 좀 좋아하시나요? 어떤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서 로맨스, 멜로, 뭐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뮤지컬이 될 수도 있고 액션이 될 수도 있고 SF가 될 수도 있고 스릴러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장르는 액션입니다. 상남자라서 그런 액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액션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머리를 하루 종일 쓰다 보면은 영화관에서조차 머리를 쓰고 싶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각 잡고 뭐 되게 스토리가 복잡한 그런 영화도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인 그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액션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많이 나누면은 액션 영화 뭐 요즘에는 뭐 킹스맨이라든지 히어로물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근데 저는 액션 영화 중에서 007 시리즈 아시나요? 네. 007 시리즈랑 제이슨 본 시리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007 시리즈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007 영화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서 상영하는 그 007 영화 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찍었던 영화들을 상영하는데 그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15세라서 물론 부모님과 함께 보기도 했고 살짝 몰래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좀 여러분만의 비밀, 같이 지켜주셔야 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본드걸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에로티시즘적인 그런 자극적인 그런 장면도 있긴 하지만 가볍게 볼 수 있고 또 블록버스터적인 그리고 스파이 영화, 스파이 액션의 표본을 보여준 007 시리즈가 저한테는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그 지금은 작고하신 숀 코넬리의 아마 1957년일 거예요. 그때 영화가 최초로 상영이 됩니다. 닥터 노라고. 예. 그 영화가 흑백으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 제가 이제 007 팬이라서 어느 정도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작자들이 일반적인 그냥 여러 영화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물론 그렇겠죠. 근데 뭐 액션 영화 그냥 뭐 싸우는 영화 그냥 올려보자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편, 3편, 4편 예. 지금 뭐 20편 넘게까지 있고 또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가 끝나고 이제 다음 007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배우도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007은 누구인지, 제임스 본드는 누구인지. 어쩌면 가볍고 뭔가 메시지가 직관적인 그런 007 시리즈 말고 또 이번엔 반대로 또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제이슨 본 시리즈. 네. 영국에는 제임스 본드가 있다면 미국에는 제이슨 본이 있다. 제이슨 본 시리즈를 전 또 재밌게 봤습니다. 제이슨 본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2000년대에 시작한 현대 액션의 교과서 같은. 제가 4편까지 재밌게 봤는데 각 그 편마다 주인공이 그 악역과 싸울 때 주변에 있는 사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싸움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뭐 연필로 싸우다든지 아니면은 뭐 책을 돌돌 말아서 싸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싸우는데 되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뭐 근데 이제 영화의 메시지는 조금 어둡죠. 제임스 본드와 반대로 좀 어둡게, 가벼운 거와 반대로 어둡게 나와서 토사구팽 당한 한 스파이의 그런 메시지, 그런 혈투, 생존 투쟁이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들이 지금까지도 대세잖아요. 뭐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 영화가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그 전 세계 영화 시장을 점점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영화 시장 규모가 대략 55조, 전 세계 영화 시장은 그 규모가 55조 원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55조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위예요. 저는 5천만 명?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마나 되겠어? 한 10몇 위권, 한 20몇 위권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랐습니다. 영화 시장 규모가 저희는 4위예요, 4위. 1위, 2위, 3위는 미국, 중국, 일본이고요. 그만큼 영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장소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헐리우드 영화나 다른 나라 영화들이 또 접근하기도 쉽고 그랬다는 점에서 당당하게 4위를 차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이제 한국 영화들도 많이 있죠. 메시지가 좋은 영화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자본력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리고 한류의 위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 이외에도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제 외국인들이 너무 잘 봤다라고 하는 뭐 올드보이라든지 부산행이나 신과 함께 기생충 같은 그런 영화들도 곳곳에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또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도 받기도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영화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 또 얘기를 나눠보고 노래 듣고 가시겠습니다. 노래는요, 샘 스미스의 Writings on the Wall, 모비의 Extreme Ways 듣고 오실게요. 예. I've been here before, but always hit the floor. I've spent a lifetime running, and I always get away. But with you, I'm feeling something that makes me wanna stay. Unprepared for this, I never shoot to miss, but I feel like a storm is coming. If I'm gonna make it through the day, then there's no more use in running. This is something I gotta face. If I risk it all, could you break my fall? How do I live? How do I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m suffocating. I wanna feel love run through my blood. Tell me, is this where I give it all up? For you, I have to risk it all, 'cause the writing's on the wall. A million shards of glass that haunt me from my past. As the stars begin to gather and the light begins to fade,
When all hope begins to shatter, know that I won't be afraid. If I risk it all, could you break my fall? How do I live? How do I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m suffocating. I wanna feel love run through my blood. Tell me, is this where I give it all up? For you, I have to risk it all. 'Cause the writing's on the wall. The writing's on the wall. How do I live? How do I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m suffocating. I wanna feel love run through my blood. Tell me, is this where I give it all up? How do I live? How do I breathe? When you're not here, I'm suffocating. I wanna feel love run through my blood. Tell me, is this where I give it all up? For you, I have to risk it all. 'Cause the writing's on the wall. Extreme ways are back again. Extreme places I didn't know. I broke everything new again. Everything that I'd owned, I threw it out the windows, came along. Extreme ways I know will part the colors of my sea. All perfect coloring. Extreme ways that held me. They held me out late at night. Extreme places I had gone, had never seen any lights. Dirty basements, dirty noise, dirty places coming through. Extreme worlds alone, or did you ever like it then? Oh, I would stand in line for this. There's always room in life for this. Oh, babe, oh, babe, then it fell apart. It fell apart. Oh, babe. Oh, babe, then it fell apart. It fell apart. Extreme sounds told me, they held me out late at night. Oh, I didn't have much to say. I didn't give up the light. I closed my eyes, I closed myself, I closed my world. I'm never open up to anything that could get me at all. I had to close down everything. I had to close down my mind. Oh, too many things could cut me. Too much could make me blind. I've seen so much in so many places. So many heartaches, so many faces, so many dirty things you couldn't even believe. Oh, I would stand in line for this. There's always room in life for this. Oh, babe. Oh, babe. And it fell apart. It fell apart. Oh, babe. Oh,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16번째 시간. 주제, 영화를 듣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2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와 헐리우드 한국 영화 그리고 영화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각자만의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면서 스스로 좋아하시는 그런 영화, 인상 깊었던 영화, 또 장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련해봤습니다. 어떤 교훈으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나요? 영화가 주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흔히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권선징악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잖아요. 키워드가. 메시지가 직관적인. 주인공이나 선한 역할들은 결국엔 이기고 악한 역은 패배하고 지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선이 이기는 식으로 영화가 마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큰 틀에서 다른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국엔 악이 이긴 거나 아니면은 엔딩을 열린 결말로 관객이 판단하게끔 하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저는 직관적인 메시지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적응이 되었는지 여전히 권선징악 영화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관적인 메시지 그리고 영상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좀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푸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영화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되게 뭔가 지적으로 자극이 된다거나 감정을 건드린다거나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또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막상 권선징악 영화라 해도 그 과정 중에서 많이 비틀어서 또 달리 표현해서 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배트맨, 히어로물 중에서 마블 코믹스 그 영화들 있잖아요. 어벤져스라든지, 네, 아이언맨이라든지 악역이 되게 입체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단순한 히어로물을 넘어서 더 인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은 몰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더 와닿고 몰입이 되고 젖어버리는 듯한 느낌?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각 잡고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어느새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은 잊혀지지가 않고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심지어 단순한 그런 메시지 영화도. 제가 유치한지는 모르겠지만 젖어드는 것 같습니다. 진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영화라든가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은 울컥하거나 펑펑 울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은 좀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에너지 낭비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몰입하면 또 그거 관련해서 또 이게 정말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지라고 또 찾아보기도 해요. 또 이제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가고. 그런 걸 좀 알기에 저는 오히려 이제 영화는 이제 단 한 편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시리즈별로 있고 계속 회차마다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웬만하면 드라마를 손을 안 댑니다. 너무 잘 빠져가지고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영화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생존 영화도 좋아하는데 그 생존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을 보고 인간 승리라는 메시지를 느끼게 된다고 하면 그 전율과 극장에 나와서도 희망적이고 밤하늘을 보더라도 나만의 하늘, 내일은 뭔가 밝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시질 않아요. 이제 막상 잠자고 눈 떠보면은 그런 감정은 싹 사라져 있지만은 그때만큼은 되게 소중하고 전율이 돋을 정도로 그런 느낌을 가진 채 귀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스토리를 중요시할지 아니면 영상미를 중요시할지. 뭐 직관적으로 뭐 비약적으로 좀 예를 들어 보면은 메시지가 풍부한 독립 영화로 할지 아니면은 영상미가 화려한 그런 헐리우드식 영화 블록버스터가 좋은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영상미를 좀 더 추구하시는지 아니면 스토리를 좀 더 추구하시나요? 물론 둘 다 있어야 영화죠.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건 영화가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자기가 중요시하는 영화의 파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네. 저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은 영화라는 건 결국에는 시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상미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스토리가 정말 괜찮더라도 그 한마디로 뭐 지루하다고 하잖아요. 잠 잘 오게 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진짜 단순한 아무 그냥 어쩌면 교훈이 없는 그런 영화일지라도 영상미가 화려하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권성지가 그 포맷에도 아, 주인공이 저렇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저렇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뭔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예, 아무것도 아닌 그런 메시지에 뭔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영상미가 저에겐 더 와닿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뭐 영화 평론가라든지 뭐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일반인으로서 영화를 그냥 즐겨보는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는 그 OTT 플랫폼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딱 잘라서 TV에서만 볼 수 있는 또 영화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또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지 또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영화관 산업이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영화라는 것은 또 영화에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화만 딱 잘라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것과 그 영화관에서 보는 거는 또 다릅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부분은 인간은 맥락적인 인간이라는 뜻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이 가요. 어떤 단일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소에 의해서 인간은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영화도 그냥 아무 디스플레이에 영화를 틀어놓는다고 해도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소리가 웅장하고 그러니까 청각적인 자극이죠. 청각적인 자극도 웅장하고 그리고 화면도 크고 그리고 조명까지 탁 끄고 또 그것도 있어요. 또 군중심이라는 것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보는 것 그리고 무언의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영화관만이 줄 수 있는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집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은 또 심지어 그냥 지루한 장면이 있으면은 마우스로 조금 당기거나 키보드로 이제 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편리하긴 하지만은 영화를 온전히 느끼려면은 영화관에서 보는 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영화관은 또 영화관만의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과 고심을 해야 할 건 분명하겠지만은 영화관 자체가 주는 그 매력 그것 때문에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영화 자체의 그런 발전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10년대인가 그때 아바타 나왔을 때 3D 그때 저는 기억이 아직도 나요. 안경 쓰고 그 3D 영상을 보는데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아바타가 특히나 좀 더 뭐 자연 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배경미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영화가 앞으로 뭐 지금은 뭐 4D라고 해서 뭐 의자가 움직이거나 뭐 물이 튀긴다거나 아니면 뭐 향기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도 하는데 영화가 단순히 시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또 반영을 하게 되면은 영화 나름대로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의 영화에 대한 아무 말 대잔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요.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들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집에서든 혹은 영화관에서든 본인이 좋아하시는 영화 한 편을 보시면서
일상의 재미를 또 찾으시고 활기를 더욱 북돋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은 그런 내가 좋아하는 장르 외에도 고려하지 않았던 다른 장르의 영화를 보는 것도 꽤 신선한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리고 활기차고 힘찬 하루하루들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17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